자, 공통영어 2 3과 본문입니다. 구조분석 및 해석 훈련 세 번째 파트 학습 같이 해봅니다. 자, 항상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뜻을 막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랬지. 반드시 기본적인 문장의 의미를 갖추는 네 가지 의미 덩어리를 먼저 판단하자. 가장 기본이 이제 자,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야기에서 동사를 또 동사. 그러면 자, 여기서 tell이라는 동사는 앞에 hear 이게 이제 지각 동사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ing 하는 것을 듣다. 이게 목적격 보호 역할이구나. 그런 어법적인 판단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tiger 호랑이가 엄마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를 들었다. 엄마가 뭐 하는 거? 그녀의 울고 있는 아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하나로 연결해도 괜찮고. 자, 울지 마라 하고 여기에 곶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접속사 나와요. stops 동사. 여기 이제 이때 접속사는 부사절이겠죠. 그래서 아기가 우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는 think가 동사죠. is가 동사. 자,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여기에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은 습관적으로 생략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동사가 두 개일 때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호랑이가 잘못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을까? 곶감이 아주 스케어리는 무서운 생명체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run이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기억할 거 그 앞에 and라는 등기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뭘 확인한다? 병렬 구조. 그래서 is하고 runs를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는 is하고 runs를 연결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tiger하고 things하고 runs를 연결하겠죠. 그래야 곶감이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명사절이 나올 때 선생님이 보통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렇게 명사구나 명사절이 덩어리가 나오면 이렇게 묶어내면 좀 판단이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거나 문장 분석을 할 때 동사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곶감이 아주 무서운 생명체구나,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거. 그리고는 runs away, 호랑이가 도망을 가버리게 된다. 이건 이제 어리석은 이제 어떤 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seems라는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seems that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문입니다. that이야 인 것 같다, 인 것으로 보이다. 굳이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seems that이라는 게 하나의 구문 덩어리이기 때문에 it은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that이야 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had.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겠죠. conflicting은 서로 충돌하는, 상충하는 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상충하는 감정입니다. 호랑이에 대한 상충하는 감정, 충돌되는 견해를,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좋아하긴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좀 어리석은 존재로 보기도 하는. 그 다음에 had.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respect, 이 존중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호랑이의 힘과 용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징으로 사용을 했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자 were 동사, because라는 접속사, was 동사. 자, 그러면 자 그들은 또한 scared는 be scared of에서 무서워하다. 호랑이를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being injured 되거나 or가 등위 접속사 이렇게 병렬 구조.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호랑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오죽하면 흔했단 말이죠. 언제? 과거에는.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주어가 될 때 항상 나중에 동사의 수를 단수로 쓴다. 이런 문법적인 판단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그냥 서술형에서도 적용을 하고 어법 문제에도 적용을 하겠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may have made,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이죠. 자, 그 다음에 into, 그 다음에 in order to가 to 부정사하고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형태, 이렇게 문장을 빼놓으면 되겠죠. 자, 그들은 호랑이를 into 이제 뭐뭐로 만들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캐릭터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굳이 하자면 목적어를 into. 이 into라는 전치사가 우리가 흔히 뭐 turn이나 transform 같은 동사하고 함께 써서 목적어를 into 뭐뭐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때 make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바꾸다. 그래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 너무 무섭다 보니까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어리석은 캐릭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캐릭터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 less scared는 그것들에 대해서 덜 무서워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ace가 동사입니다. due to가 전치사죠. 또 전치사. 접속사, 동사. 이렇게 동사만 잘 찾아도 문장 해석이.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런 짧은 덩어리는 그냥 하나로 봐도 되겠죠. 한국에 있는 호랑이들은 decline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population 인구라는 뜻도 있지만 동물에게 쓰면 개체수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개체수의 하락을 face는 이제 무언가를 맞닥뜨리다, 뭐 직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체수의 하락에 감소에 직면했다, 경험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due to는 이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사냥 때문에. 어떤 기간에? 조선시대 동안에. 그리고는 거의 go extinct는 멸종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종이 되다라고 할 때 go라는 동사하고 함께 씁니다. 그래서 went extinct 하면 멸종이 되다. 근데 완전히가 아니고 거의 멸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언제 동안에? 일본의 식민시대.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했던, 요거 우리가 흔히 이 콜로니얼이 식민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요걸 일제강점기, 일제가 강점했던 그런 강점기간이죠. 강점기 동안에. 그럼 이유는 이제 조선시대의 사냥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거의 멸종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고 이렇게 빼냅니다. 그 다음에 fade away는 하나의 동사죠. 흐릿해지다, 사라지다. 자, 그러면 이때 with라는 전치사는 뭐뭐 하면서가 됩니다. with가 뭐뭐를 가지고도 있지만 우리가 with 분사구문 같은 거 보면, 자, 그래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 with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호랑이의 disappearance는 뭐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호랑이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들의 사용인데, 그렇죠? 한국의 심볼은 상징이죠. 그래서 한 나라, 이것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우리나라 뭐 지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호랑이를 국가 상징으로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국가의 상징으로서, as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뭐뭐로서, 상징으로서의 그들의 사용이 faded away, 점차 희미해졌다, 점차 사라지다, 희미하다 좋겠다. 그래서 그 사용 자체 이제 호랑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국가의 상징으로 호랑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점차 이제 사용 빈도가 적어지고 이렇게 희미해져 갔다. 사람들의 기억이 나 이런 데서. 하지만 자, was revived가 동사입니다. 현대에 와서 through 전치사, as 전치사.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hosted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보면서, 자, 그들의 심볼리즘은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 다음에 was revived는 되살아났습니다. 현대 시대에서, 현대에 와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selection은 선정이나 선택이죠. 이 through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라고 매개체입니다. 이것도 방법인데, 자, 이런 선정을 통해서
뭘로? 마스코트로. 우리 마스코트로 선정되다. 무엇에 대해서? For both. 두 번의 올림픽들입니다. 근데 요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나왔죠. 명사 수식구조 묶어서. 그래서 한국에 의해서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에서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에서 얘네들이 마스코트로 선정을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에 와서 또 호랑이라는 것의 상징성,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상징성이 다시 되살아났다. 두 번의 올림픽이 뭐냐? 첫 번째는 호돌이. 여기 이제 88 올림픽의 마스코트였죠.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다. 그건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였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오죠. 그것은 represent가 동사, 용기를 상징합니다. represent는 상징하다.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로 호돌이는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로서 용기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요, 수호랑이라는 걸 말해요. 수호랑은 백호죠. 이건 동격이라고 합니다. 마스코트로, as는 자격으로 계속 나오죠. 이 동계올림픽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수호랑이라고 불리는 흰색 백호라고 하죠. 백호라고 말하죠. 우리는 쉽게 알아들으니까. 자, 이 백호는요, 여겨지다. 자, 이때는 이제 consider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이게 수동태가 된 거죠. 뭐라고? 신성한 수호자도. 자, 이 sacred는 신성한이라는 형용사고. 신성한 수호자로 여겨진다. 오케이. 지금 보면 교과서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내신 준비를 계속 해오면서도 분명히 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교과서라는 게, 물론 이게 이제 2학년이 되면 교과서도 거의 2배 가까이 내용이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기르는 공부를 반드시 지금 해야 되고. 자, 근데 교과서보다 우리가 하게 되는 올림포스 같은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어때? 거의 2배 정도가 어려워지는 거지. 단어의 수준부터 문장의 길이. 그래서 결국 교과서 학습이 꼼꼼하고 완벽하게 빨리 끝나는 상태라야지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부교재나 모의고사에다가 에너지를 더 쏟아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반에 쌤이 하라는 대로 20회 독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가면서 여기서 쌤이 지금 설명하는 구조, 구문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수라는 게 나오고 점수에 등락이 생기는 경우는 다 뭔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4번, 5번 해보니까 다 해석이 돼.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본문은 할 거 다 있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테스트 해보면 어때? 계속 틀리지. 그래서 완벽하게 20회 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쌤이 설명하는 구조들, 여러분이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의미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 자리는 지금 명사절이고 이 자리는 똑같은 대신데 애는 관계대명사야. 그런 구조적인 설명까지.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의미단위 학습을 반복해가면서 완벽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법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 3과 본문 해석훈련 수업 3번째 파트 수업 마치겠습니다.